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굿모닝 행정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벌써 42일차죠. 7주차 토요일 날 진행했었던 수업에 대한 복습 스터디, 3장 조직론의 제일 마지막 챕터 4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직관리론이고요. 조직관리론에서 총 6가지의 관리 기법들을 봤는데 그 기법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가봅시다. 목표 관리랑 조직 발전을 먼저 한번 빼봤습니다. 목표 관리 기법, 매니지먼트 바이, 네, 오브젝티브라고 얘기했었죠. 이 오브젝티브 설정하는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하급자의 참여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향적 접근 방법에 해당한다. 이걸 엄청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목표 관리 기법은 주기적으로 계속 평가를 해야 합니다. 평가하기 쉬우려면 좀 계량적인 형태의 목표여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의 제일 큰 특징이 단기적인 목표라고 얘기했던 건 다들 기억하시죠? 장기적인 골과는 구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표 관리 기법 쓸 때 조직 구성원이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여야 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권위주의적인 문화이다. 그렇게 되면 조직 구성원들이 MBO를 오브젝티브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상급자가 원하는 만큼을 하다가 정말 괜히 찢어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3번. 그래서 권위주의적 행정 문화에서는 효과적인 사용이 힘들다라고 얘기했고요. 4번. 조직 발전. 네, 이거는 제가 해병대 캠프 같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욕구가 있다.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거를 가정하고 계획적인 계획. 사실 계획적이라고 안 넣고요. 여기다가 하향적인 개입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관리자가 계획적이고 하향적으로 지금 행태를 변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행태과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하향은 사실 여기에 빈칸이기는 한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디에 하향이 들어가느냐, 어디에 계획이 들어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계획적이고 하향적이다라는 특징을 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조직 발전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중에 감수성 훈련이라는 기법, 타인에 대한 관심,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었습니다. 감수성 훈련, 그 다음 팀 빌딩 기법,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의 출제가 될 수 있고 블레이크 버튼의 리더십 훈련도 관리 그리드를 통해서 리더십 훈련하는 것도 조직 발전의 주요 기법 중에 하나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기출 선지 한번 볼게요. 자, 목표 관리제는 개인이나 부서의 목표를 조직의 관리자가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하향적 접근이다. 목표 관리자는 관리자가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급자가 스스로 제시하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하향적 기법이 아니라 상향적 기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선지 틀렸고요. 두 번째, 조직 발전의 기법인 감수성 훈련은 갈등과 상호관계, 대인관계에 대한 감수성을 훈련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갈등, 상호관계에 관한 능력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총체적 품질 관리, 전략적 관리, 업무 재설계, 균형 성과표까지 나머지 관리 기법들을 쭉 한번 볼까요? 사실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략적 관리와 업무 재설계가 워낙 양이 작은 파트여서 제가 이렇게 같이 묶어봤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총체적 품질 관리, 고객의 만족이라는 그 추상적인 가치의 서비스의 품질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얘는 고객 지향적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전 직원이 다 같이 참여해서 팀별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생산성의 향상을 꾀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 총체적 품질 관리의 가장 핵심이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건데 또 그 서비스를 일관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기준을 설정하고요. 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이러한 총체적 품질 관리는 고객의 반응에 근거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행정이 국민에 대한 대응성, 고객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QM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팀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팀별로 보상하고 상향적이고 참여적인 형태의 관리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자, 4번입니다. 전략적 관리, 특히 SWOT 기법을 통해 전략적 관리를 설명했습니다. 조직이 처한 외부의 환경을 위협으로 볼 것이냐, 기회로 볼 것이냐. 이게 지금 현재 조직에 있어서 지금 opportunity, treat 이렇게 얘기하죠. OT였습니다. 환경이. 조직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 분석한다고 얘기했죠. strength, weakness. 그래서 S와 W, O와 T.
이렇게 해서 조직의 관리 기법들을 선택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전략적 관리 기법과 더불어서 제가 업무 재설계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했었습니다. 업무 재설계 또는 리엔지니어링.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수정합니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조직의 구조와 문화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최근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 업무 재설계가 상당히 유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성과 관리로 들어갔죠. 성과 관리는 성과 지표를 일반적으로 하향적 도출합니다. 그게 TQM이나 MBO하고는 다른 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조직을 관리하는 기법인데 그 관리하는 기법이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기법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는 하향적으로 도출된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행정을 관리하는 조직 관리 기법이고요. 균형 성과표가 이 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장기적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성과 지표를 도출하는데 관점이 총 4가지. 재무, 그다음 고객, 그다음 학습 및 성장, 그다음 내부 프로세스. 이 4가지의 지표를 통해서 지금 정부 조직에도 사용될 수 있는 성과 관리 지표들을 만들었다. 이게 의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성과 지표 중에 재무적 관점이 있죠. 전통적인 그러한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이 가장 중시하는 지표고요. 정부 부문이 중시하는 지표는 고객 관점. 그리고 학습 및 성장 관점도 있습니다. 이건 미래의 관점입니다. 미래 업무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후행 지표가 아니라 선행 지표에 해당한다.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균형 성과표는 기존의 성과 지표가 투입 과정 절차 이런 거 중심이 돼 반해서 과정을 보긴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보는 게 결과. 그래서 과정과 결과, 중간 단계의 프로세스 과정, 그리고 실제 재무적인 고객 만족이라는 결과, 이것들의 통합을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균형 성과표는 무조건 둘 다, 모두를 통합한다. 이런 뉘앙스로 내용을 설명하셔야 된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내용 봤고요. 11번, 균형 성과표는 이전의 관리 방식, 목표 관리나 총체적 품질 관리처럼 지표를 통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지표를 통한 관리 기법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변화되지 않지만 이 지표가 워낙 이전보다 진보된 형태의 모형이기 때문에 성과 체계에서 진행된 이 균형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균형 성과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이 모든 것들의 균형을 고려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 이 내용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기출 선지 보도록 합니다. 자, TQM이 팀 단위의 활동이라면 MBO는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죠. SWOT 기법, 전략적 관리 기법은 조직의 내적인 특성, 외부적인 환경의 조합에 따라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케플란과 노턴이 바로 BSC, 균형 성과표 만든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재무, 학습 및 성장의 4가지의 관점들을 제시했고요. 제가 이 균형 성과표의 성과 지표 예시들 꼭 보셔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고객 관점의 성과 지표 예시가 참 많이 나오는 편인데 고객의 만족도, 그리고 고객이 정책을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따라 정책의 순응도가 달라지겠죠. 민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정도, 이게 모두 다 균형 성과표의 고객 관점 성과지표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네, 우리 오늘 조직 관리론까지 싹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사장의 인사행정론 들어갈 거고요. 또 걔도 아주 열심히 잘 진행을 할 거니까 집중해서 복습 까먹지 말고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겁니다.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